너무 일변도로 그냥 영어 유치원 짱이야 이렇게 하는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을 보고 판단하는. 그럼 성향을 먼저 검사를 해야겠죠. 성향도 보시고 지능 검사도 좀 해보시면은 좀 더 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번엔 자녀를 홈스쿨링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연세대학교에 보내신 자 김선미 또 씨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화면 보시죠. 5살 자녀 밥으로 땡, 반찬으로 땡땡땡을 먹여라. 이거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이 밥으로 뭐 밥이랑 반찬 뭐 밥으로 한 네. 글자? 하자면 뭐 책일 것 같고. 책. 땡땡땡은. 반찬으로 땡땡땡. 반찬으로 태블릿? 너튜브. 너튜브? 안 됩니다. 너튜브? 안 됩니다. 뭘까요? 제가 정답 네. 말씀드릴게요. 음식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식인 밥은 책으로, 그리고 반찬은 DVD로. 오, DVD. 그러니까 홈스쿨링으로 아이가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 유전에 뭐 그런 혜택을 받던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아이돌 맨날 흉내 집에서 내고. 근데 책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그냥 밥 먹듯이 계속 읽어줬던 거. 제가 무릎에 앉혀서 아침이건 저녁이건 수시로 읽어줬던 거.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동화책 위주로, 이야기책 위주로 넣어주다가 좀 크면서부터는 뭐 수학 동화, 과학 동화, 예술 동화, 감성 동화처럼 다양한 비문학이나 세계 여러 곳에 뭐 문학이나 어떤 예술, 뭐 역사, 신화, 과학, 수학 같은 정말 다양한 배경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그냥 읽어주면 이게 공부나 어떤 학습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엄마랑 옛날 얘기 하듯이 이야기 나누듯이 놀이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많이 방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아니면 네. 그냥 이거 좀 읽으라고 약간 좀 그러니까 숙제하듯이 그냥 주셨어요? 거실을 거의 전면 책장으로 거실에 놔야 되는. 네, 거실의 서재화.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그냥 엄마와 아이가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 거실이고 주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전면 책장을 높은 책장을 놓고 책을 많이 읽히는 부모님들이 정말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거실에 서재화하더라고요. TV 아래를 책으로 다 채워버려야 돼요. 너무 좋죠. 그리고 DVD 저는 그냥 틀어주고 혼자 보든 말든 그냥 TV 틀어져 있고 라디오 틀어져 있듯이 피드백 같은 건 많이 안 주셨어요? 네, 많이 안 했습니다. DVD를 틀어놓는. DVD도 사실 영상이고 TV에서 계속 그렇죠. 보는 거라서 네. 그걸 계속 틀어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나 이런 네, 제한은 상관이 없이 그냥 없는 계속, 게 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너튜브처럼 어떤 무분별한 선별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이런 영상은 당연히 차단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교육용 DVD로 판매가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틀어놔버려. 네, 소장 네. DVD를 사야겠다. 일단. 맞아요. 가장 효과를 보셨던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영상은 좀 나중에 컸을 때는 그 해리포터를 정말 많이 봤고 이제 청소년이 되면 미국 청소년 시트콤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DVD로 다 판매를 해요. 그런 걸로 아이가 굉장히 어린 시절을 되게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서 진짜 큰 좋은 꿀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체도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캐릭터도 좀 알고 알긴 알아야 시트콤 돼요. 제목도 알고 맞아요. 이해도가 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사실 뭐 공부에 좀 관심 있다 하는 뭐 또래 친구들은 영어든 한글이든 수학이든 이미 뭐 선행 학습을 하면서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보고 책을 읽느라고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도 네. 왠지 엄마로서는 좀 신경이 저는 쓰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은이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거의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시간도 많이 학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공부나 학습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출을 통해서 자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나 소양이나 멘탈을 좀 할 수 있게 좀 키우고 싶어서 책 많이 읽히고 DVD 많이 읽히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어떤 1년 이내 진도 선행이 아니라 인생 선행, 미래 선행. 선미님은 혹시 워킹맘이셨나요? 네, 아니면? 워킹맘이었습니다. 네, 4살까지는 이제 주부였고요. 5살부터는 일을 계속했고 이게 일하는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솔깃한 게 사실 제가 네. 현상경님처럼 막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애를 관찰하고 인형 아니요. 쓰고 저희는 대화하고. 퇴근 후에 7시 이후에 2시간 네. 정도. 2시간 정도. 근데 그게 사실은 워킹맘들은 집에 오면 힘들죠. 쉬고 싶잖아요. 네. 사실 말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네. 이것도 조금 굉장히 또 워킹맘들은 선호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방법일 네.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사실 뭐 어렸을 때야 부모가 이렇게 좀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 방향대로 아이들을 교육시켜 갈 수가 있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또 어떻게 겪으실 수지가 정말 궁금해요. 자, 먼저 현성경 씨께서 키워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입시 준비 전에 땡땡을 걸러라. 이거는 이제 남친을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입시 준비 전에 빠지면 이성 친구한테 빠지면 공부 안 한다고 저는. 연애를 걸러라. 게임을 걸러라. 게임. 게임? 정답을 말해주시죠. 네, 학원을 걸러라요. 아니 사교육인데 학원 중요한 거 아니야? 학원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학원을 진짜로 피해야 되는 학원. 이거를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좀 걸르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피해야 할 학원이 네. 따로 있나요? 네. 네. 어떤 학원이에요? 유명 학원, 뭐 탑3 학원, 막 이래서 그런 데 다닌다고 되게 뭐 의기양양해하고 그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게 아이가 관리가 안 되고 모르는데 계속 넘어가고 맞아. 막 이렇게 아이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자괴감이 들고 이제 아이가 그 분야를 싫어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형 학원이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고 네. 또 피해야 되는 유형의 학원이 있다면요? 그게 숙제가 엄청 많은 학원 이런 데를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는 숙제, 다른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줌으로써 아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질려버리고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으로 골라서 학원을 선택하셨을지. 소규모형, 관리형 그런 학원을 택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냐면 아이가 먼저 가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못하는 거에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지 그리고 진도를 아이에게 적절히 나갈 수 있는지 이해도 못하는데 진도만 막 나가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는데 다른 아이들을 맞춰서 천천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히 아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소형 학원. 학원에 이렇게 보내실 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서 아이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에 그런 학생을 보낸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학원을 가야 아이가 적어도 이렇게 시행착오를 덜 할 수가 있어요. 요즘 학원도 사실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좋은 학원, 피해야 될 학원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이 자주 바뀌는 학원들이 있어요. 요거는 뭐 그냥 거의 패스입니다. 패스. 계속 바뀐 데는 다 이유가 이유가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애들한테 화내는 학원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어 어학원을 갈 때도 뭐 ABC 학원 시험을 봤는데 어디서는 탑반이 나오고 어디는 뭐 그냥 평범한 반이 나왔어요. 학원 등급 테스트인 거죠? 네, 들어갈 때 예. 엄마 마음에 탑반에 가고 싶지. 예, 사실은 이제 탑반에 넣어준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마케팅. 어떻게 같은 실력인 애가 여기저기 레벨이 다 다르게 나오냐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내지는 그 이하로 나온 반에 가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 무조건 탑반 쫓아가다가 그냥 마케팅에 현혹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학습적인 체크 앤 피드백이 잘 되는 곳. 예, 가끔 이제 어머님들 보면 뭐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가지고 그 아이의 뭐 일거수일투족 뭐 표정이 어때요 이런 거 막 보내주는 거를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아니고 이 친구가 수학학원에 갔으면 수학적인 성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집에서 좀 더 보충해 주세요. 저희는 이런 거를 학원에서 해주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되는 학원이 저는 관리가 잘 되는 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홈스쿨링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과감한 결단이어서 그 아이의 어떤 요청이었나요? 아니면 어머님이 결단이었나요? 제가 제안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는 했으나 그걸 제가 절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엄청 중요한 일인데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가 그때 영원히 자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정원외 관리를 한번 해볼까라고 그렇게 시도했던 게 자연스럽게 입시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아니 저 사실 김선미한테 여쭤보신 게 저희 딸은 네. 툭하면 난 학교 가기 싫어를 네. 입에 달고 살거든요. 네. 가기 싫다. 그러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과감한 결정으로 돌이킬 수 없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원복이 된대요. 예.
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은 굉장히 자유롭고 유동적이어가지고 학교 생활을,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학교 생활을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요. 번호도 다 있고요. 합창대회나 체육대회 다 갈 수 있어요. 보통 한 학교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이제 프로그램 선택하는 그러니까 저 비율이? 한의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 학교로 이동을 하거나 대안학교를 가거나 이런 엄마들의 공동육아 같은 건 많이 했는데 저처럼 아예 그냥 나와서 프로그램 없이 했던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선미 씨가 홈스쿨링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와 부모는 땡땡 스포츠를 해야 한다. 댄스 스포츠. 아까 춤 좋아한다고. 네. 춤도 좋고 댄스. 귀족 스포츠 어떤 거예요? 귀족 네. 스포츠. 귀족 스포츠. 그래 뭐 승마 이런 거 시키면 대학교 잘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귀족 스포츠. 귀족 조정. 도정. 네. 라크로스. 하키. 요즘에 또 폴로 그렇게 많이 해요. 정답 알려주시죠. 네, 엄마랑 아이와 함께 2인 삼각 스포츠를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입시, 특히나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너무 깊이 관여를 해도 안 되고 대화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어떤 풀어줘야 될 자율적인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런 속도를 맞추고 같이 구령을 붙여서 해야 된다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약간의 도움을 주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부모의 뜻대로 뭐 끌고 가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너무 맞춰주기만 하는 것도 또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인어 양육태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가시면은 나의 부모로서의 양육 태도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거 검사가 해봐야겠다. 있는데요. 해보시면은 어떤 부모님은 이제 열정맘, 에너지 넘치고 막 그냥 확 이런 타이거 이런 분이 계시고 두 번째는 교도관 같은 분도 있어요. 계속 혼내. 설명이나 뭐 칭찬 같은 거 생략하기로 한다. 딱 와닿는. 시키는 대로 하라고. 교도관 그렇죠. 스타일. 교도관 스타일. 이런 분도 계시고 조부모 스타일도 계세요. 다 좋아. 그냥 다 해. 아이고, 다 좋아. 쭈쭈, 떡만 싸도 쭈쭈. 박수 치고 방귀 껴도 웃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사실은 자녀와 제가 볼 때는 밀당을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밀 때 밀고 밀당을 땡길 잘해야 때 돼요. 땡기고. 두 분 다 이거는 와 맞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8세초처럼 어떨 때는 조부모처럼 너그러웠다가 또 이렇게 이 카리스마 있는 이런 모드로 갔다가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게 정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보다는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것 맞아요. 같고 김선미 씨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분야는 좀 자유를 주고 어떤 분야는 좀 그렇지 않았는지. 네, 일단 홈스쿨링을 하면서 입시 전에는 1년 정도는 그냥 편하게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렸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었고요. 우와. 입시를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너 대학 들어가면 스마트폰 우와. 사줄게 해가지고 얘가 그냥 빨리 고3 들어가 때까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1년 갖고 빨리 들어갔어. 싶어서. 스마트폰을 위해 조기 입학을 했네요. 네.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인데. 와. 그러니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랬고요. 미디어에 풀어놔 버리면 그냥 바로 노예가 맞아요. 돼버리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집중도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루틴은 조금 이렇게 좀 했으면 하고 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정보에서부터 어떤 커리큘럼을 할지는 아이 스스로 다 결정을 하게 했고 네. 부분에 필요한 제반 어떤 여건들은 제가 도와주되 아이가 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서도 16대 6대 2로 살았었거든요. 표를 이제 16으로 해서 16시간 공부를 하고 죄송해요. 네, 목표입니다. 아니 목표. 진짜 대단해서. 목표. 아이가 왜 빨리 대학을 갔는지 이제서야 다 이유가 있네요. 각자.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6시간 공부하고 네, 목표를. 6시간 나머지는? 자고 2시간 동안 밥 먹고. 근데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멋있다. 약간은 타이트하지만 굵직한 루틴을 정해놓고 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이 시간 동안 빨리 해서 내가 재수나 삼수를 하지 않고 이번 와, 기회에 끝낼 수 멋지다, 있는지를 멋지다. 제가 꾀를 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저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기 지금 연대를 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연대를 가신 분 두 분이 제 앞에 있어요. 제가 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지만 사실은 이제 뭐 내신, 수능 요것만 집중해서 잘하면 명문대에 갈 수 있었던 기억이 좀 이제 그쵸. 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서 전형 종류도 너무 많고 학부모들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네.
특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성화고 전형이라든지 뭐 재직자 전형이라든지 뭐 많다.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지역 인재 전형이라든지 대학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이가 한 고등학교쯤 갔을 때 나의 스타일을 좀 스스로 깨닫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입학했을 때 생각나는 게 나는 수시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종 종국에는 그래도 입시 전략을 짜겠지만 큰 줄기는 고등학교 1학년 늦어도 2학년 초면은 어느 정도 다 나와요. 근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약간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도움을 받은 것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어머니께서 사용하신 아주 꿀팁, 정말 핫플레이스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학부모님들이 몰래 과외한다고 정말 욕 많이 했는데요. 네. 알고 보면 이게 뭐였냐면 학원 중심가에 있는 서점을 공략하라예요. 서점 투어. 저는 이제 대치동의 땡땡 아파트의 거기에서 어떤 이제 서점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갔나요? 네, 상가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는 뭐가 좋느냐면 유명 학원에서 쓰는 책들이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서점 주인분이 그거를 다 비치해 놓고 물어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설명도 해주세요. 편집샵이네.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베스트셀러죠? 어떤 게 잘 나가요? 이런 거. 그렇죠. 거기다가 학원에서 이렇게 자체 교재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유명 교재를 짜집기 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서 약간 족보 같은 것도 팔아요? 맞아요. 그 서점에 가면은 대치동의 아주 유명 수업의 오프라인 학원을 가야만 주는 교재가 있어요. 그런 게 뒤로 빠져서 나와요. 수업 안 듣는 애들이나 교재 필요 없는 애들은 그걸 다시 팔거나 돌리거든요. 아, 리셀 시장이 있나요? 네, 뭐 당이나 중고나 그런 음마상가 예, 이런 데로 돌아서 그런 거를 구입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절판된 문제집인데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좋았던 문제집이 수요가 적은 이유로 없어진 경우에 그런 데 가서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걸 복각해서 파는군요. 그렇죠. 이런 용도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한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서 워낙 많은 블로거와 카페와 어머님들 사이트들에서 또 문제집 추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정보, 그런 오프라인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제 틀리기 어려운 정확한 정보가 얻을 수 있고요. 마지막! 서점에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이요? 학원 정보 알려줍니다. 와 신기하다. 지혜 씨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어디요? 부동산에서 집만 알아봐 주는 게 아니라 학원 사무실도 알아봐 주거든요. 어머나. 그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지금 번성하고 있고 지금 어디가 어디로 이전했고 관을 냈고 막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도 정보가 쌓여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은 특별히 학원 정보 위주로 특화되신 부동산 이런 데도 있다. 야, 이거 솔깃하네요. 저는 예. 사실 대치동에 그 칼국수 맛집이 있거든요. 그 네. 상가에. 칼국수 맛집, 떡볶이 맛집, 그렇죠, 뭐 다양한 맛집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퇴근길에 한번 싹 들려보세요. 한번 다른 칼국수 음식을 먹을 겸해서 가지고. 네. 2층 한번 가보고 네. 부동산 한번 가보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막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인터넷 강의가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정말 많거든요. 인강 선생님들의 어떤 퀄리티가 너무나 훌륭해서 하은이는 그거를 되게 많이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결국은 혼자서 암기하고 반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인강 정리 노트거든요. 인터넷 수능 사탐. 네, 사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탐이 또 예, 끔찍하시죠. 이렇게 그냥 들으면서 탐색 필기법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한테 중요한 내용들을 저 인쇄하는 거 네, 아니죠? 아닙니다. 손으로 다 16시간 했기 썼고요.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정리한 내용이 가장 자기 것이 맞아요. 되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너무 꼼꼼하다. 정말. 진짜로.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명문대 입학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정말 뭐 테트리스 쌓듯이 네. 막 네네.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들이 입시 때 딱 빛을 발하는 네.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결과가 잘 나오는 친구의 공통점은 어머님들의 문제 해결력이 좋고 그러고 아이가 전통적인 과목인 국영수를 잘 했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알아서 모셔간다. 네, 그러니까는 너무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